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요추 2번의 압박골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보게 되면은 피해자분께서 보행 중에 차에 충격이 되셔가지고 이제 넘어지면서 요추 2번이 압박골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했던 위임자 사례자분의 이제 내용이고요. MRI 검사 영상을 보게 되면은 허리뼈 2번 중간에 이제 좀 찌그러져가지고 남달리 조금 변형이 생긴 척추가 보이실 거예요. 저게 압박골절된 부위인데 척추를 이렇게 세로로 잘라가지고 MRI 컷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저렇게 골절된 부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척추 압박골절 교통사고 대인 배상에서 이제 쟁점은 뭐냐면은 개인보험에서 후유장애 인정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은 이제 배상의학적인 노동력 상실률을 평가를 받다 보니까 척추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한시장애, 그러니까 후유증의 범위가 일정 기간 동안만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기간과 그 다음에 사고와의 연관성, 외상 기여도, 외상 관여도라고 하는데 사고가 이렇게 압박골절된 그 범위,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퇴행성 요인들, 골다공증이나 그런 부분하고 이제 연관성을 따져가지고 후유장애 이제 노동력 상실률이 정해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검사 당시에 골다공증 수치가 나이가 50대 초반이었지만 정상 범죄에 들어가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상실률 29% 모두 적용대가 처리를 받았는데 쟁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장애 기간이 보험사에서는 3년, 2년, 5년, 7년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수술을 해서 핀으로 고정하는 유압술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한시장애를 인정합니다. 이분께서는 압박률이 지금 이게 이제 사고 초창기 때 찍은 MRI이기 때문에 7, 8개월 지나고 나서 촬영한 검사 영상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압박률이 이제 미비했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검사했을 때 압박률은 한 30%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상실률은 29%가 모두 적용돼서 최종적으로 5년이 인정됐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우선 이렇게 사고 난 경우 우선 3년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실 수익액, 일시이익이 가장 쟁점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율을 얼마나 적게 감산받을 건지, 그 다음에 장애 기간을 얼마나 인정받을 건지, 그게 가장 커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계신다면 보험사 쪽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현혹되시지 않고 정당히 처리받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에 사고 나셔서 동네 이제 정형외과 의원, 그 다음에 한방치료, 이렇게 한의원 이렇게만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1차 의료기관에서만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니까 수술이 필요 없으니까요. 주치의들이 의학적 소견이라던가 어떤 감정 내용, 후유장애에 대한 평가, 배상의학적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소견을 써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우선 대학병원, 상급병원 가셔서 진료 보시고 거기서도 몇 번 이렇게 치료 받으면서 나중에 대학병원에서 외상 기여도, 사고 관여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감정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서 후유장애 평가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치료병원에 대해서는 우선 정확하게 좀 대학병원 가서 치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아까 한시장애 이분 같은 경우도 3년에 대해서 인정하겠다고 이렇게 자기네 의료자문 결과를 갖고 제시를 해서 좀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면서 대학병원 상급기관 가서 이제 감정을 다시 되찾았고요. 그런 내용 종합해가지고 한시장애 5년이 맞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분께서 이제 상태에 따라가지고 향후에 더 악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손해사정 완료를 했던 그런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척추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대인 배상에 있어가지고 쉽게 접근하고 금방 이렇게 좀 처리하는 사례들 건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보험사의 얘기만 듣고 쉽게 적용하실 부분들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주변에 전문가들 통해 가지고 알아보시고 상담 한번 받고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점이 되는 거는 이렇게 교통사고 나셨을 때 보면은 대부분 요즘 상해보험이라던가 생명보험 같은 거 한두 개씩은 다 가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 약관에서 적용되는 상해 후유장애 재장애급여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이 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것도 영구장애라는 어떤 감정평가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자동차 대인배상, 배상의학적인 평가하고 그 다음에 개인보험 약관에서 적용되는 AMA 평가하고 좀 평가 규정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이라던가 보험사의 어떤 대응하는 모습도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알아두시고 보험 가입된 내용들, 그 다음에 대인배상에 대한 처리 방법들, 정당한 보상이 이행될 수 있도록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쟁점은 한시장애인 경우 몇 년간의 장애기간을 인정받을 거냐, 그 다음에 퇴행성 질환 요소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되는 장애율이라든가 감산 적용되는 노동력 상실률, 장애율, 외상 기여도 이런 부분들, 사고의 연관성만큼만 보상되는 게 손해보험이고 이제 척추 쪽 장애는 무조건 그런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분들께서는 어떤 대인배상 처리라든가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꼭 쟁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래에는
다른 대인배상 교통사고에서 척추 압박골절 사례가 많지가 않아서 한번 이걸 갖고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어떻게 손해액이 평가되고 쟁점 사항들이 뭔지 피해자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김손사로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